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토플 라이팅을 가르치고 있는 손원입니다. 8월 1일부터 토플에 약간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떠한 부분들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리딩, 리스닝, 스피킹 영역, 지문, 문항, 축소. 전반적으로 시험 시간이 단축되었고 유형은 똑같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라이팅은 변화되는 게 없어요. 다행이죠. 그리고 리딩, 리스닝은 시험이 짧아진 거고요. 유형은 그대로고 스피킹은 1번부터 6번까지 있었던 게 1번과 5번이 생략되면서 4문제로 축소되었다 정도입니다. 자, 시험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자, 리딩 먼저 볼게요. 더미. 자, 더미 들어보셨나요? ETS에서 연구 목적으로 쓰는 거고 시험에는 반영되지 않는 건데요. 더미가 뜰 경우에는 4개 지문, 더미가 안 뜨면 3지문 이렇게 보통 풀거든요. 한 지문당 시간은 20분 정도인데 똑같아요. 다만 뭐가 바뀌었냐면 문제가 한 지문당 12개에서 14개였던 게 10문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문당 할당된 시간이 조금 줄은 거 하지만 지문 길이는 똑같아요. 그래서 문제 푸는 개수만 조금 줄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리스닝 부분은요. 자, 렉처의 비중이 좀 줄었는데요. 옛날에는 2개의 렉처, 하나의 컨버, 한 셋이고 이게 2셋이 나오면 4개 2개, 3셋이 나오면 6개 3개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는 8월 1일부터는 셋의 개념이 없고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3개 2개 혹은 더미가 뜨면 4개 3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더미가 뜨지 않으면 이렇게 컨버 렉처, 컨버 렉처, 렉처 혹은 컨버 렉처, 렉처, 컨버 렉처 이렇게 뜨거나 아니면 더미가 뜨면 이 더미가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끝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요렇게 A, B, C, D, E 형태의 렉처, 리스닝 부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문의 개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셋의 개념이 없어진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 시간이 단축되었다가 포인트겠죠. 스피킹 부분이 좀 제일 많이 바뀌었나요? 그래서 일단 부담이 좀 준 것 같아요. 6문제에서 4문제로 줄었다. 그래서 독립형 1번과 그 다음에 통합형 5번이 없어지면서 독립형은 1문제, 통합형은 3문제가 되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My Best Scores가 두 번째 토픽인데요. 자, 요거는 8월 1일부터 여러분이 지원을 하면 My Best Score가 자동으로 그냥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특별하게 달라지는 건 없고 입학사정관이 조금 여러분을 좀 베스트 스코어까지 참고해서 여러분을 받겠죠. 근데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느냐 그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일단 성적표가 이런 식으로 보인다라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월 11일 날 시험을 봤는데요. 그때 최고 점수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최고 점수는 10월 23일인 거예요. 그래서 10월 23일 날 성적을 보내죠. 근데 베스코어가 합산된 거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적을 요거를 보낼 때 요게 같이 가는 거예요. 당연히 마이 베스코어가 어떠한 싱글 데이 스코어보다 높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시험을 3번을 봤으면 각 시험에서 높은 점수로 이렇게 마이 베스트 스코어는 나타나고요. ETS 도대체 이거를 왜 하느냐? 사실 이 점수가 과연 믿을 수 있는 점수냐? ETS에서 연구를 해보니 뭐 더미 같은 걸로 하잖아요. 이런 걸로 연구를 해보니 이 시험과 최근 시험과 점수 차이가 크게 없더라. 평균 4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믿을 수 있는 점수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딩하고 리스닝이 일단 변화가 제일 크니 즉 이거는 점수를 하면 단기간에 뭐 많이 오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역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도를 이제 여러분이 바뀌면서 이제 여러분 조금 이해해야 될 게 토플 점수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라면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고 대학에 가고 싶은데 100점 이상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실제로 110 이상인 애들이 합격하는 경우에 내가 100점은 미달했지만 98로 받았지만 마이 베스트 스코어가 100이 넘으니 합격할 수 있겠다. 사실 이거는 조금 경쟁력이 없을 수 있겠죠. 사실 그래서 일단 싱글데이 스코어로 높게 점수를 받는 게 일단 유리하겠고요. 뭐 이런 경우는 있어요. 내가 이미 경력이 뛰어난 변호사야. 아니면 이미 내가 경력이 뛰어난 교수야. 교환교수 가려고 하는데 80
80만 받아오래. 근데 80, 90 이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아. 근데 베스코어는 돼. 이럴 경우에는 좀 가치가 있겠죠. 그리고 최소 점수가 각 영역에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80을 받아오세요. 그 18점이 각 영역 최소 점수입니다. 이런 경우 이상하게 시험을 보면 이게 다 18점이 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 시험에는 스피킹하고 라이팅 같은 경우에 18점이 안 되고, 그 다음 시험 봤더니 리딩하고 리스닝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여러 번 시험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ETS의 의도는 이렇게 해서 시험을 계속 많이 보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라고 설명은 해요. 그래서 요 점수를 낼 수가 실제로 반영을 해서 18 이상 넘었으니, 그리고 총점도 80점이 넘었으니 나는 입학 조건이 된다. 이렇게 해서 조금 다양한 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여러분이라기보다 학교에서 좀 다양한 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을 주는 제도라고 보시는 게 여러분 조금 이해가 쉬울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실 여러분한테 크게 의미가 있다기보다 이제 다양한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한 입학사정관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더 많은 참고자를 주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학교에서 이 베스코어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지 여부는 사실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받아준다, accept한다, 혹은 not accept한다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registration 시스템이 훨씬 더 easier, 쉬워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가 조금 더 깔끔하고 여러분이 뭐 신청하고 보는 성적 확인하는 이러한 것들이 조금 보기 좋게 만들어졌다 정도 느낌이에요. 사실 8월 1일부터 바뀌는 부분이 있다 해서 여러분이 많이 떨렸겠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기존에 공부했던 대로 그대로 공부를 하셔서 싱글데이 스코어로 고득점을 받는 전략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사실 여러분이 지원할 때 유리하겠다. 특별하게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